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느끼십니까? 개운함입니까? 아니면 이유 없는 피곤함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몸은 절대 아무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식사 후에 유난히 졸리다거나, 배는 고픈데 힘이 나지 않는다거나, 예전보다 소화가 느려졌다고 느끼는 순간들. 이런 변화들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의 균형이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다는 알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좋다더라라는 말에 의지하고 유행하는 음식에 기대를 걸고 내 몸의 반응은 뒤로 미뤄둡니다. 오늘 이야기는 특별한 약이나 극적인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 온 기본적인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한 가지 음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 음식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왜 우리의 몸이 이런 신호를 보내는지, 왜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이 달라져야 하는지부터 차근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진 적 있으셨을 겁니다.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은 왜 이러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몸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몸은 나이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의 몸은 무언가를 먹으면 빠르게 처리합니다. 흡수하고 남은 것은 배출하고 균형을 금방 되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과정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소화는 천천히 진행되고 흡수는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며 배출은 예전만큼 깔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몸에 남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은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더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양과 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음식이 나한테 안 맞나 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음식 자체보다 양과 빈도가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던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몸이 싫어해서가 아니라 지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매일 먹는 음식일수록 이런 문제가 잘 생깁니다. 몸은 좋은 것도 쉬지 않고 들어오면 부담으로 인식합니다. 장과 간은 정직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솔직한 기관은 장과 간입니다. 힘들면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배가 더부룩하다. 가스가 자주 찬다. 이유 없이 졸리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변화는 모두 지금은 조금 과하다는 메시지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들이 아주 서서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적게, 천천히가 기본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으로 먹는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어느 순간 몸이 먼저 브레이크를 겁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식사는 다음 기준이 중요해집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는다. 새로운 음식은 소량으로 시작한다. 매일 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다. 이건 절제가 아니라 몸을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왜 어떤 음식이 갑자기 부담이 될까?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전엔 잘 먹었는데 왜 지금은 힘들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몸의 여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흡수할 수 있는 범위, 처리할 수 있는 속도, 회복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것이 조금씩 줄어든 상태에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먹으면 몸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약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건강식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음식에 대해 경계심을 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도 되겠지.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일수록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터부어 이제 한 가지 음식이 등장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떠올리고 계실 겁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고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그 음식. 바로 병아리 콩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좋다, 나쁘다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왜 이 음식이 주목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병아리 콩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샐러드에 좋다, 단백질이 많다,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 포만감이 오래 간다. 이런 말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에 좋다면 나에게도 좋겠지. 하지만 이 지점에서 한 번쯤은 멈춰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병가리 콩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디서 오해를 하는지 말입니다. 서버 병아리 콩이 가진 실제 장점, 먼저 장점부터 차분히 보겠습니다.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이 비교적 풍부합니다. 고기를 줄이려는 분들, 기름진 음식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에게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식이섬유가 많아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점도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당뇨 전 단계이거나 식후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병아리 콩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에게 항상 좋은 음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가장 큰 오해. 건강식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 병아리 콩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몸에 좋다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 이 생각은 다른 어떤 음식보다 병아리 콩에서 더 자주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고기처럼 무겁지 않고 채소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가리 콩은 생각보다 밀도 있는 음식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 소화와 흡수 과정에서 몸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부담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포만감의 두 얼굴 병아리 콩의 장점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포만감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찬 느낌이 오래 간다. 이건 분명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포만감이 불편함으로 바뀝니다. 배가 찬데 개운하지 않고 속이 계속 남아있는 느낌. 식사는 끝났는데 몸은 아직도 처리 중인 상태.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포만감은 이득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저마다 서양의 식단과 우리의 몸은 다릅니다. 병아리 콩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서양 식단의 변화가 있습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에서 식물성 단백질로 전환하려는 흐름. 이 과정에서 병아리 콩은 아주 좋은 재료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식습관, 우리의 장 환경, 우리의 소화 방식은 서양과 다릅니다. 콩류를 오랜 시간 발효시켜 먹어온 문화와 통째로 많이 섭취하는 문화는 몸의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과 맞는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음식과 나에게 맞는 음식은 같지 않습니다. 영양 성분이 아무리 좋아도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음식은 지금의 나에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병아리 콩을 먹고 몸이 가벼워지고 식사가 안정된다면 그건 잘 맞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하고 기운이 처진다면 그 역시 몸이 보내는 명확한 답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태도, 병아리 콩을 무조건 찬양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피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접근 방식입니다. 소량으로 시작하기, 매일 먹지 않기, 다른 음식과 함께 조합하기, 몸의 반응을 관찰하기. 이 네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질문, 이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는 병가리 콩이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까? 맞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병아리 콩이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와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병아리 콩이 좋다, 나쁘다를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누구에게는 비교적 도움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조심이 필요한지를 차분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 먼저 병아리 콩이 비교적 무리가 덜 갈 수 있는 경우입니다. 1. 식사량 조절이 필요한 분, 배가 고파서 문제가 아니라 먹고 나서 너무 많이 먹었다는 후회가 남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포만감이 오래가는 음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병아리 콩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찼다는 느낌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식사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다만 대신 먹는 음식이 아니라 곁들이는 음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고기 섭취가 부담스러운 분,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식후에 유난히 피곤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병아리 콩은 고기를 완전히 대체하기보다는 일부를 나누는 역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의 균형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분, 병아리 콩은 불규칙한 식사보다 일정한 리듬 속에서 먹을 때 부담이 적습니다. 아침을 거르지 않고 식사 시간을 대체로 지키는 분들은 몸의 반응을 비교적 알아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몸에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도 수월합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할 경우입니다. 이 부분은 가볍게 넘기지 말고 꼭 자신에게 해당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1. 신장 기능이 예민한 분, 병아리 콩에는 칼륨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사로부터 칼륨 섭취에 대해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 병아리 콩은 더 신중해야 합니다. 2. 통풍이나 요산 수치가 걱정되는 분, 식물성 식품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병아리 콩도 요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관절이 자주 붓거나 발가락 쪽에 불편함이 있다면 섭취 후 변화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3. 위장 기능이 약한 분, 병아리 콩의 식이섬유는 장에 오래 머무는 편입니다. 이 점이 잔군동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장이 예민한 분들에게는 복부 팽만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하지 않다면 그 자체가 중단해야 할 이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의 평소 상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사실 정답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평소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어떤 날에 피로가 심해지는지, 이 경험들이 모든 기준입니다. 정보는 참고일 뿐이고 결정은 내 몸이 합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잘 먹고 괜찮다고 해서 나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은 각자 다른 속도로 살아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만약 병아리 콩을 시도해 보고 싶다면 어떤 신호에서 반드시 멈춰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가 건강을 지키는 데 더 중요한지. 다음 부분에서는 이
경계선을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바꿀 때 가장 위험한 순간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앞설 때입니다. 조금 불편해도 몸에 좋으니까. 이 말이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몸은 절대 억지에 적응하지 않습니다. 참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에 더 큰 신호로 돌아옵니다. 반드시 멈춰야 하는 첫 번째 신호 병아리 콩을 먹은 뒤 이런 느낌이 반복된다면 그 순간이 바로 멈춰야 할 때입니다. 배가 찬데 편하지 않다. 속이 하루 종일 남아있는 느낌. 식후에 몸이 무거워진다. 이건 포만감이 아니라 정체감입니다. 몸이 음식을 처리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날이 두 번째 신호. 피로의 방향이 달라진다. 좋은 음식은 먹고 나서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하지만 병아리 콩을 먹은 날 유난히 졸리고 기운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내 몸에 맞지 않는 방향입니다. 특히 식후에 눈이 무겁고 말수가 줄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면 이건 몸이 에너지를 쓰는 곳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잠의 질이 나빠진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음식은 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병아리 콩을 먹은 날 잠이 얕아지거나 자주 깨거나 아침에 더 피곤하다면 이건 명확한 신호입니다. 몸이 밤새 소화에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여기서 아주 흔한 실수가 나옵니다. 내가 방법을 잘못했나 보다. 그래서 양을 더 늘리거나 다른 조리법을 찾거나 계속 시도합니다. 하지만 몸이 보내는 신호 앞에서는 노력보다 중단이 정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은 의지로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적응 기간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물론 새로운 음식에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응은 불편함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처음보다 속이 더 편해지는지, 피로가 줄어드는지, 식사 후 느낌이 안정되는지, 이 세 가지가 아니라면 그건 적응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가든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판단 기준 젊을 때는 조금 무리해도 몸이 회복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회복보다 축적이 먼저 나타납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참는 순간 그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선택은 항상 빠른 변화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몸에 좋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불편하면 그 이유를 분석하기 전에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이야기, 이제 마지막 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병아리 콩을 먹을지 말지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음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앞으로 건강을 어떤 방향으로 바라볼 것인지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오늘 이야기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이미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은 특정한 음식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몸이 편안해지는 선택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병아리 콩은 기준이 아니라 예시입니다. 오늘 병아리 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음식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병아리 콩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건강식, 새로운 슈퍼푸드는 계속 등장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중요한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이게 내 몸에 편안한가? 선택은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사람들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먹고 난 뒤 몸이 안정되는가?
다음날 컨디션이 유지되는가, 일상에 부담이 없는가,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각각 나이가 들수록 더하기보다 빼기, 젊을 때는 뭔가를 더하면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더하는 것보다 덜어내는 것에서 회복됩니다. 과한 양, 잦은 빈도, 무리한 기대, 이것들을 하나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몸을 다시 믿는 연습. 우리는 오랫동안 내 몸보다 정보를 더 신뢰해 왔습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 거짓 없이 반응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하고, 괜찮으면 조용합니다. 그 조용함이 사실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오늘 이후 꼭 기억했으면 하는 태도. 이 영상을 본 뒤에 무언가를 당장 바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대신 다음 식사 때 한 가지만 해 보세요. 먹는 속도를 조금 늦추고, 먹고 난 뒤 몸의 느낌을 잠시 느껴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앞으로의 선택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경쟁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음식이 나에게도 좋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몸은 각자의 속도로 살아온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여러분, 몸은 이미 충분히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이제는 몰아붙이기보다 조금 아껴주세요.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가장 오래 가는 건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음식을 선택할 때 조용한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